행복한 오늘 튼튼한 내일. 안녕하세요. 행복튼튼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온몸에 땀이 나고 이불을 걷어차도 여전히 후끈하고 창문을 열자니 열기가 더 밀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 2, 3시가 훌쩍 지납니다. 겨우 잠들었다가도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눈을 감으면 어느새 창밖이 훤합니다. 이렇게 잠을 설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밥맛도 없습니다. 여름은 그렇게 시니어에게 가장 지치는 계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더워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잠을 이끄는 여러 장치가 여름철 환경에 맞부딪히면서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여름밤에 유난히 잠들기 어려운지, 그리고 65세 이후 시니어가 열대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침실 온도부터 이불, 취침 전 습관, 수분 관리, 저녁 식사, 낮잠, 그리고 밤중에 자꾸 깨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이면 이번 여름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왜 여름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심부체온, 그러니까 몸 안쪽 깊은 곳의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잠을 준비합니다. 저녁이 되면 뇌에서 신호가 내려와 손과 발의 혈관을 넓혀서 몸속의 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데, 이렇게 심부체온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밤에 잠드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름밤에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면 이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몸속의 열을 밖으로 빼내려고 해도 방 안 공기가 이미 뜨거우니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열을 빼내려고 심박수를 올리고 땀샘을 자극하고 자율신경을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여름철 수면 관련 자료에서도 열대야가 이어지면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뒤척임이 늘어나 깊은 잠에 들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곧 방이 덥다는 감각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몸 안에서 잠을 이끄는 시스템 자체가 여름밤에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불 하나만 바꾼다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름 수면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 자체도 변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노인불면증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잠을 이끄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저녁이 되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2시 무렵에 가장 많이 나오고 새벽이 되면 다시 줄어드는 방식으로 우리 몸의 밤낮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몸이 잠들 준비를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여름밤에 열이 나도 땀을 흘려서 금세 열을 내리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의 반응이 늦어지고 혈관이 유연하게 넓어지지 않아서 열을 밖으로 빼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의 방에서 자도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가 훨씬 더 덥게 느끼고 훨씬 더 뒤척이게 됩니다. 여기에 야간요, 다리 경련, 관절 통증, 위산 역류 같은 문제들이 더해집니다. 특히 야간요는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서도 40세 이상 시니어 2명 중 1명이 겪는 흔한 문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여름밤 수면은 여러 방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손봐야 잠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보아야 하는 것은 침실 환경입니다. 사실 여름 수면의 절반은 침실 온도와 습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 국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여름철 실내 취침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명지병원의 열대야 불면 관련 자료와 수면 전문 병원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26도 전후가 우리 몸이 심부 체온을 가장 자연스럽게 낮추기 좋은 온도로 확인됩니다.
이보다 낮으면 오히려 몸이 추워서 자주 깨거나 근육이 뭉치고 이보다 높으면 열이 빠지지 않아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같은 온도의 방이라도 훨씬 덥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잠자는 도중에 자꾸 축축한 느낌으로 깨게 됩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낮으면 목이 마르고 코가 건조해져서 밤중에 목마름으로 자주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여름밤에는 온도만이 아니라 습도까지 함께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침실 관리에는 창문의 역할도 큽니다. 낮 동안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두어서 방 안으로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해두시면 저녁에 방이 훨씬 시원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미 낮에 데워진 방을 저녁에 식히려면 훨씬 오래 걸리고 에어컨을 훨씬 오래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창을 어둡게 관리해 두는 것이 여름 수면에 감춰진 비법 중 하나입니다. 저녁이 되면 커튼을 열고 창을 잠깐 열어 바깥에 조금 시원해진 공기를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컨을 어떻게 쓰는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미리 켜서 방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뜨겁게 데워진 방에 그대로 누워서 에어컨을 켜면 벽과 이불이 이미 열을 머금고 있어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도 방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방을 미리 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사이로 맞추고 취침 예약 기능을 활용해 잠든 뒤 2~3시간 뒤에 자동으로 꺼지거나 아니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26도로 계속 틀어두면 새벽에는 몸이 오히려 추워져서 눈이 뜨이거나 근육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이 늦어져서 이런 현상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크게 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하나,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이나 어깨, 무릎에 직접 몇 시간씩 닿으면 근육이 뭉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은 천장이나 벽 쪽으로 돌려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를 쓰실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직접 몇 시간씩 쐬면 코가 마르고 목이 아프며 잠자는 도중 근육이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풍기는 벽이나 커튼 쪽으로 돌려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회전 기능이나 리듬 모드를 활용하면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에어컨을 26도로 켜두고 서큘레이터로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순환시키면 에어컨을 더 낮은 온도로 트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전기세도 덜 나옵니다. 서큘레이터도 사람 쪽이 아니라 벽이나 천장 쪽으로 돌려두시면 공기 순환 효과는 그대로 살리면서 몸에 직접 바람을 맞을 일이 없어 편안합니다. 한 가지 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냉방병 이야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여름에 실내가 너무 시원하면 아침에 밖에 나설 때 몸의 자율신경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이 함께 옵니다. 특히 시니어는 이런 급변에 훨씬 취약해서 여름철 컨디션 저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침구도 여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꺼운 이불을 그대로 덮고 자면 열이 그대로 갇혀서 심부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얇은 혼이불조차 없이 자면 새벽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몸이 식어감기 기운이 옵니다.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얇은 혼이불이나 3배의 모시, 순면, 소재의 이불을 준비해 두시고 배 위쪽만 살짝 덮을 수 있는 크기면 충분합니다. 베개도 여름철에는 통기성이 중요합니다. 머리에서 나는 열을 잘 흘려보내야 하는데, 두툼하고 푹신한 베개는 열을 그대로 머금기 때문에 밤새 뒷목과 뒤통수가 뜨겁고 답답합니다. 시원한 소재로 만든 낮은 베개 혹은 시원한 커버를 씌운 베개로 바꿔주시면 잠들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여름에도 긴팔 잠옷을 그대로 입는 경우가 많은데, 통기성이 좋은 반팔 반바지 잠옷으로 바꾸면 몸에서 나오는 열이 훨씬 잘 빠져나갑니다. 다만 배꼽 부분은 덮이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해도 배가 차가워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다음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침실 환경을 정리했다면 다음은 잠들기 전의 습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잠의 질을 결정하는 절반이라 해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기 한두 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하는 짧은 샤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38도 안팎의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로 씻으면 그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몸은 오히려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좁혀서 그 뒤로 몸속에 열이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그 뒤에 방 안의 공기 속에서 몸의 열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열 손실이 바로 잠을 이끄는 신호가 됩니다. 주무시기 전 발을 미지근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그시는 족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발의 혈관이 넓어져서 그 뒤에 오히려 몸 안쪽에서 열이 빠져나가기 쉬워지고 그 감각이 자연스러운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물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 하시고 시간도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 뒤에는 발을 잘 닦아서 물기를 말리시고 그대로 잠자리에 드시면 몸이 잠에 잘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샤워 후에는 곧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라디오를 아주 낮은 음량으로 듣거나 편안한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벼운 손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가 낮의 각성 상태에서 밤의 수면 상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이런 완충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밝은 조명 아래에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알려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내려놓고 방 조명도 은은한 노란빛 조명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은 뇌를 계속 각성시키므로 밤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수분 관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름밤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자다가 목이 말라 자꾸 깨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을 몇 번씩 다녀와야 하니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한두 시간 전까지 물을 한두 모금씩 자주 마셔서 몸에 수분이 충분히 저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옆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놓아두어 밤중에 목이 마르면 한 모금씩 살짝 목을 축이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여름에는 물만 자주 마셔도 자꾸 어지럽고 다리 경련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앞서 짧게 다룬 적이 있는데 땀으로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 저녁에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한 그릇을 곁들이거나 짭짤한 반찬을 조금 함께 드시면 밤중에 다리 경련이나 어지러움으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제 저녁 식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여름 수면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채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잠을 자면서도 소화를 계속하려고 위산을 분비하고 그러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시니어 분들이 자다가 갑자기 속이 쓰리다며 깨는 경우가 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내용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매운 음식은 몸속에 열을 만들어서 신부 체온을 오히려 올리기 때문에 여름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잠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여름 저녁에는 담백한 국물 요리, 두부, 부드러운 나물 반찬 같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름 저녁 반찬으로 좋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미역국이나 오이냉국 같은 시원한 국물이 아주 좋습니다. 미역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밤중 다리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오이는 앞서 이야기했듯 수분과 칼륨이 많아 여름철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두부, 계란, 흰살 생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을 곁들이시면 밤새 근육이 회복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삼겹살이나 튀김처럼 기름진 것은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 녹차, 콜라, 그리고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몸속에서 8시간 정도 각성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드시면 저녁 10시에도 여전히 몸속에 카페인이 절반 정도 남아 있어서 뇌를 각성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시니어는 젊었을 때보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뭔가 따뜻한 것이 마시고 싶으시면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술을 드시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시간을 잤든 항상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러 병원 자료에서도 술을 수면제 대신 사용하시는 것을 강하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술이 간과 뇌에 미치는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취침 전술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자꾸 눕게 되고 그러다 1시간, 2시간씩 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낮잠은 원칙적으로 20분에서 길어도 30분 안쪽으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몸의 피로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도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딱 좋은 길이입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대는 이른 오후,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인간의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조금 처지는 때라 짧은 낮잠이 몸에 잘 맞고 밤잠까지 8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어서 저녁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실 때는 눕는 자리도 신경 써 주십시오. 침대에 완전히 눕지 마시고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살짝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침대에 완전히 누우면 몸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 버려서 30분이 훌쩍 지나 한두 시간을 자게 되기 쉽습니다. 살짝 불편한 자세에서 짧게 자는 것이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알람을 20분 뒤로 맞춰두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저녁 무렵 5시나 6시가 되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깐 잠드시는 경우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늦은 낮잠은 몸이 이미 밤을 준비하려는 시점에 새로 잠을 자버려서 밤 리듬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졸리시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산책이나 가벼운 집안일로 몸을 살짝 움직여 주시고 잠은 밤까지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밤중에 자꾸 깨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름밤 시니어 수면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먼저 야간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과민성 방광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40세 이후 시니어 2명 중 1명은 밤중에 한 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의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름에는 낮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 그 양이 더 늘어납니다. 야간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이나 국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든 음료나 술은 이뇨 작용이 강해서 야간류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 화장실을 한번 꼭 다녀오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밤에 3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건 단순한 야간류가 아니라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비뇨의학과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실 때 낙상 위험도 반드시 신경 써 주십시오. 잠에서 반쯤 깬 상태로 어두운 방을 걸으시다가 문턱이나 이불에 걸려 넘어지시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65세 이후에는 그 한 번의 낙상이 오래 회복하기 어려운 큰 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는 카펫이나 걸리는 물건을 미리 치워두시고 은은한 야간등을 켜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다리 경련입니다.
여름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뻣뻣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 대개 몸속에 전해질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성분이 함께 빠져나갔는데 그 상태에서 잠들면 밤중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만이 아니라 이런 전해질이 함께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된장국, 짭짤한 반찬, 그리고 바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밤중에 다리에 경련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대부분 풀립니다. 만약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서울아산병원 자료에서도 소개하는 하지불안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관절과 근육 통증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거나 낮 동안 습도가 높아 관절이 붓기 쉬운데 이런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무릎이나 어깨, 허리가 뻐근해서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잠깐 감싸주시면 통증이 한결 덜해집니다. 에어컨 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합니다. 밤중에 잠깐 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밤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습관을 잘 잡으면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가장 나쁜 습관은 깼을 때 시계나 휴대폰을 보는 것입니다. 몇 시인지 확인하는 순간 뇌가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자겠구나 하는 걱정이 밀려오면서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립니다. 밤에 깨셨다면 시계는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그대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다시 몸에 힘을 빼십시오. 만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낮은 조명 아래 잠깐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 뇌가 침대를 잠 못 자는 장소로 기억해서 다음 밤에도 잠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잠깐 침대에서 나와서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졸음이 밀려올 때 침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시니어 불면증에 권해 오는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확실히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수면제나 약물 이야기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름밤 잠이 너무 안 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약국에서 산 수면 유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후에는 수면제에 대한 주의가 훨씬 필요합니다. 시니어의 몸은 젊었을 때보다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훨씬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은 수면제 성분이 다음날 오전까지, 심하면 오후까지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아침에 일어나 움직일 때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시는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65세 이후 낙상의 상당수가 수면제와 관련이 있다는 여러 국내 병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정해진 용량만 정해진 기간 동안 드셔야 하고 임의로 늘리거나 오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앞서 이야기한 야간뇨나 다리 경련으로 밤중에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수면제로 몸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여름철에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름밤 수면제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고 야간 등을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같은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를 저녁에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수면이 크게 흐트러집니다. 이런 약은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편이 좋은데 이건 각자 처방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신 뒤에 조정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여름밤 잠이 안 오는 데에는 몸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밤에 유난히 크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지나간 일 걱정 같은 것들이 낮에는 잠잠하다가 밤에 조용히 누워 있으면 하나둘 떠올라 잠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취침 전 짧은 호흡 훈련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운 채로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 방법은 대한수면연구학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 기관에서도 불면증 환자에게 권하는 기본 훈련입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 걱정이 떠올라도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지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걱정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심이 유난히 크게 밀려오는 밤이면 종이와 펜을 가까이 두고 걱정을 짧게 몇 줄 적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 걱정이 계속 커지지만 종이에 옮겨 적으면 걱정이 한번 정리되면서 뇌에서 잠깐 물러납니다. 아침에 다시 그 종이를 보시면 밤에 느끼던 만큼 큰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음량의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은은한 소리가 오히려 뇌를 진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다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잠들기 30분 정도만 켜져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예약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을 잘 여시는 것이 여름 수면 회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다면 아무리 잠을 설쳤어도 정해진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잤다고 아침에 오래 누워 계시면 몸의 밤낮 리듬이 더 흐트러지고 그날 밤에도 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밤에 얼마나 잤든 상관없이 아침 기상 시간만은 일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여름 수면을 되돌리는 열쇠입니다. 일어나신 다음에는 커튼을 활짝 열고 30분 정도 밝은 햇빛을 쬐어 주십시오. 이 아침 햇빛이 뇌 속의 생체 시계를 매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그날 저녁 멜라토닌이 훨씬 잘 분비되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반대로 아침에 방 안에 계속 계시면 생체 시계가 계속 늦춰져서 밤잠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물 한 컵을 미지근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시고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을 해주시면 몸의 리듬이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 아침 산책은 시원한 이른 아침 시간에 짧게 오전 8시 이전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이미 더워지니 안정과 체력을 위해서라도 이른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신 다음 날은 몸이 무겁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활동하지 마시고 특히 운전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낙상 위험이 있는 활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낮에 짧은 산책을 다녀오시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 그날 밤에는 다시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낮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분을 넘지 않게 짧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실천했는데도 열대야가 지난 뒤에도 계속 잠들기가 어렵고 낮에도 항상 피곤하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자주 어지럽다면 그건 단순한 여름철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 심장 문제, 우울감 같은 다른 원인이 겹쳐 있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잠 문제가 다른 만성 질환의 첫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름밤 잠을 되찾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침실 환경, 잠들기 전 여유 있는 준비 시간, 저녁 식사와 수분의 조절, 짧은 낮잠, 그리고 아침 햇빛과 규칙적인 기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면 이번 여름밤이 조금씩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이번 여름 잠 못 이루시던 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큰 보람입니다.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튼튼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